오늘 저희는 이제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DB 업종, 네이버랑 구글 중에서 어떤 걸 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여기 계신 준우 마케터님께서 정말 이 DB 업종에 대해서 또 일가견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주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좀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제처럼 네이버, 구글 일단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DB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본질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DB 업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DB 광고는 클릭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구조 설계다. 이렇게 좀 핵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DB의 퍼널 구조가 좀 이씨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유입, 리드, 상담, 계약, 특히 계약까지 가야지 뭔가 전환이라고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까지 넘어가는데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빠지는 리드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리드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계약 부분은 나중에 이제 CRM 연동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관리하는 거고 1차적으로 유입 리드는 광고 측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리드 같은 부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리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광고를 해도 실질적인 상담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광고주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리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지가 가장 광고 상담에 있어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통 신부자분들께서는 좀 어떤 이슈를 좀 많이 겪으실까요? 이제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거는 처음에는 리드가 너무 없어요. 좀 광고를 빨리 소진시켜가지고 리드 좀 쌓아주세요 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리드를 좀 쌓이면은 그 다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리드는 많이 쌓이는데 상담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실 DB는 크게 없다. 네. 이게 큰 관건이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광고비 대비 CPA는 낮은데 실제 매출 그쪽 ROI라 하죠. 네. ROI는 이제 거의 그대로다 보니까 이런 게 가장 좀 큰 문제로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서 100건이 유입이 됐어요. 네. 그 중에서 2건을 상담을 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100건 중에 2건이라 해가지고 2%의 뭐 전환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유입 소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건 중에 실 리드에서 전환까지 나온 것, 아까 네. 말씀드린 것 실 계약까지 네. 그때는 몇 건인가 그거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있고 다음이 네이버 파워링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파워링크는 하실 때 보시면은 어찌됐든 리드량을 늘리시려고 엄청 키워드를 대량 세팅을 해버리세요. 그냥 정확히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A부터 Z까지 다 끌어 쓰시는데 요거는 좀 리드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운영하실 때는 좀 PMAX만 단독 운영하시는 분들 네. 어찌됐든 PMAX가 뭐 이제 검색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그냥 구글을 가지는 모든 광고를 한 번에 집행할 수 있는 좋은 네. 캠페인인 거 맞지만은 좀 이런 거 단독보다는 이제 다른 매체 미디어 믹스 저는 DB 업종 미디어 믹스가 좀 필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믹스를 통한 좀 탐색 단계 구글은 탐색 단계라고 치면은 이제 실 계약을 나오는 네이버까지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사실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커머스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 세부 키워드, 메인 키워드 이렇게 나눠서 대량으로 세팅하고 거기서 유효한 키워드를 좀 추출하는 작업들을 많이들 진행하시는데요. 네. DB 업종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광고 예산을 저희가 뭐 무한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좀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 PMAX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AI가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그거에 맞게 타겟팅이 된다라고 해서 설정만 하고 이제 특별하게 뭔가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주기적으로 에셋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세부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줘야 사실 어떤 PMAX가 가장 고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랑 구글을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가 오늘 저희의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네이버랑 구글을 좀 간단하게 좀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뭔가 네이버는 고객들이 다가오는 구조 네. 그리고 구글은 먼저 다가가는 구조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니즈죠. 네. 네이버는 철저한 이제 검색 광고, 뭐 파워링크, 쇼핑, 컨텐츠 보드, 스마트 채널 같은 뭔가 내가 니즈를 가지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네이버는 뭔가 검색에 이루어지는 광고라고 보면은 구글은 뭔가 이제 DA 중심의 광고다 보니까 네. 구글은 뭔가 좀 뿌려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광고 소재보다 키워드와 검색이 시점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장점으로 치면은 N사 계열 사이트 기반, 뭐 이제 지식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포스팅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제 계열 사이트가 많긴 한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노출될 수 있다. 어쨌든 네이버는 뭐 이제 다시 이제 아시겠지만은 거의 국내에서 60% 이상의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어느 매체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하셨을 때는 네이버를 가장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또 구글이 요새 뭐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되게 많은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걸 정보를 검색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당연히 네이버를 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DB 업종 특성상 뭐 1020 타겟팅보다는 뭐 4050 아니면 35세 이상부터 타겟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연령층에서는 뭔가 SNS로 정보를 얻기도 살짝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결국에 이 정보를 탐색을 하고 우리 브랜드를 찾아오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이버가 정말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지면들이 있을까요?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좀 최근에 좀 달라져가지고 일단 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피맥스 있을 거고 디맨드젠 그리고 DDM 그리고 네. 검색 유튜브 뭐 디스커버리 지면 자체는 많은데요. 이제 캠페인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네. 여기 이제 피맥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면 구글에 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GDN은 그냥 네이버 좀 비교하자면은 네이버의 뭐 GFA 정도 그런가 이제 거의 맞습니다. 좀 저기 배너 광고를 핵심으로 둔 캠페인이라 생각되고요. 검색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유튜브나 디스커버리는 이제 지면인데 이런 거는 뭐 GDN, PMAX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이제 곧 GDN이 어디나 할 건데 됐었죠? 어떤 거 말씀이세요? GD GDN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글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네네. 뭐 구글 검색 결과에도 노출이 되고 뭐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나 뭐 다양한 사이트에도 노출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에 노출이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가 이제 주된 검색 포털에 자리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되게 연령층이 높은 분들까지도 유튜브를 검색 포털 대용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네네. 유튜브를 노출 지면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구글 구조 그리고 특히 피맥스나 DDN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콘텐츠와 UA 흐름 전체를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구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핏하게 들어맞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CRM 기반으로 리타게팅을 진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유사 잠재 고객이나 아니면 퍼스트파이 데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까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네이버보다 더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뭐 네이버는 이제 검색 중심이고 구글은 뭔가 알고리즘의 추천 네. 먼저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키워드 중심이고 구글은 어디언스. 그래서 네이버는 또 검색 결과 상단 중심이라면은 네. 구글은 이제 뭔가 유튜브나 앱,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매체에서 네.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지만 구글 이제 뭐 DA 지면 같은 경우에는 뉴스 맞죠. 네, 이런 것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네이버보다는 연령대 높은 것까지 타겟팅이 더 잘 된다. 물론 네이버도 잘 되긴 하지만은 네, 이런 거는 이제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단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여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뭔가 당장 비교 이런 거를 보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나 다 눌러보고 그런 식이라면은 구글은 탐색 단계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먼저 검색 빼고는 뭔가 다 구글에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관심도 가지고 이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이런 제품도 있었구나 해서 그러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여정이 있다고 생각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CRM 활용이 좀 제한적이에요. 어쨌든 네이버 스토어나 아니면 자사몰을 이용한다 해도 뭐 스크립트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제한적인데 구글은 뭐 GA4나 GTM 태그 설치를 해서
뭔가 이건 CRM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래가지고 뭐 리타게팅이나 그런 것에 유리한 매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오늘 라이브 하면서 질문이 이제 채팅으로 아직 올라오진 않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기본적인 뭐 네이버나 구글 매체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진행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시청하시다가 실시간 채팅으로도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영상 끝나고 유튜브에 이제 편집본으로 올라가게 되면 댓글에도 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컨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조금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보았을 때 가장 큰 전환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환 포인트는 이제 큰 차이죠. 클릭보다는 다시 보는 광고가 중요할 때는 구글이 유리하다. 자, 어떻게 보면은 리타게팅이 조금 메인 그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성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성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좀 어떨까요? 뭐 리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DB 건수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완전 영상 초반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성과를 분석할 때 무조건 DB 단가 이런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추후 뭐 이제 상담 문의 해가지고 최종 계약건, 계약 진행건까지를 해서 성과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나는 무조건 그냥 클릭률만 높으면 돼, 뭐 리드만 많으면 돼. 처음에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 광고 성과를 판단하시니까 네. 이 부분에서 뭔가 광고주분이랑 저희의 좀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성과 비교할 때 이런 거는 좀 최종적인 뭔가 DB 단가보다는 ROI를 보고 성과를 비교하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구글보다 일단은 좀 높은 것 같아요. 클릭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적어놨듯이 이제 니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구글은 먼저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반면 네이버는 니즈가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클릭률이 훨씬 높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환율이 좀 높다 네이버에 비해서. 상담 전환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담 전환율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리드 수는 많지만 좀 품질 관리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구글은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조금 노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이버는 반대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조금 품질에 있어서는 구글보다는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뭔가 구글은 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랑 적지만은 좀 이제 상담 연결률 네. 이제 제가 말한 약간 CRM 단계에서 그 다음 리드 수익 다음 단계 그게 좀 높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CPA 비교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광고 예산이 10만 원이다. 네. 10만 원 했을 때 네이버는 한 건당 만 원이라는 DB 단가가 나왔고 구글은 뭔가 한 건당 2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이버는 그러면은 DB 건수는 10건일 건데 구글은 똑같이 10건이라 봤을 때 죄송해요. 네. 잠시만요. 네네. 저 죄송합니다. 타자가 조금 느려가지고. 알겠습니다. 2만 자 1만 원, 2만 2.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2.5만 원. 네, 이렇게 그래서 했을 때 똑같은 DB 건수라고 봤을 때 건 10건이라고 통일을 하고 네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비교를 편할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은 네이버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 네. 가정하면은 이제 구글 한 4건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과장되긴 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과장드릴 수 있는 만큼 구글이 좀 수익률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파워링크 특성이기도 한데요. 네. 파워링크 순위가 이제 한 단계씩 떨어질수록 보통 DB 건수가 한 20%에서 25%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평균적인 지표긴 한데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1순위에 노출됐을 때
DB 건수가 10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순위로 내렸을 때는 한 7건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 건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좀 예산을 무리해서 파워랭크 1순위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뭐냐? 수익률도 그렇게 구글에 비해서 높진 않은데, 왜냐하면 파워링크 1순위에 올렸을 때 다른 순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DB 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순위마다 차등적으로 좀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면 진짜 압도적인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4건 이렇게 적어놔 드렸는데, 요게 사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회계법인 죄송합니다. 법률 사무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광고비는 적게 들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뭐 구글은 비싸 보이지만 뭐 로아이로 따지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이 나오던데,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죠.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요거는 광고비는 적게 들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네. 좀 그쵸? 약간 네. 광고비 소진이 조금 덜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돈을 아끼면 당연히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적게 들고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사실 요것대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글도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건당 DB 단가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버보다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니면 좀만 더 크게 따지고 봤을 때 실제로 수익률이 4건이 나오는 거면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훨씬 더 낫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DB 업종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비해서 되게 경쟁사들도 많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커머스 업종과는 조금 또 다르게 가격 경쟁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임 단가라고 하죠. 뭐 한번 상담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라든지 계약 단가가 조금 전반적으로 한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서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임 건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이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어떤 거를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가를 따졌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요 비율을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비싸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 비용으로서 비싸지만은 결론적으로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이 됐냐라고 따졌을 때는 구글이 더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은 네. 여기 이제 광고주분들이 네이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드가 좀 빨리빨리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를 돈을 처음에 쓰면은 네. 그래도 매력 있다가 이제 처음 리드가 나타나는 편인데, 구글은 조금 느려요. 이게 예, 이게 알고리즘 기반이다 보니까 학습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으로 저희 행동으로 치면은 이 소재는 누구한테 잘못했지 모르잖아요.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요 사람한테도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해보고 그 중에서 저는 잘 나오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해가지고 노출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돈은 많이 타는데 이제 전환이 안 나오니까 엄청 많이 이제 조급해 하시고, 맞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집행하기 전에 좀 이런 걸 인지하고 네. 처음에 좀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조급해서 이제 세팅을 네. 막 수정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엔 머신러닝은 또 초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광고주분들께서 저희 한 일주일 진행했는데 건수가 생각보다 그 광고비 소진 금액에 대비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네. 저는 그럼 조금 안심시켜드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될 거다. 저희도 네, 뭐 네. 데이터를 확실하게 얻어야지, 그 데이터에 나온 걸 바탕으로 고도화를 시켜야지, 저희가 뭐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략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품은 이런 거니까 이런 연령대나 이런 타깃층한테
더 많이 팔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저희한테 뭐 주요 타겟층을 전달을 주셨다가 사실 실제 데이터를 까놓고 봤을 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일단 머신러닝 기반의 매체는 또 메타가 있겠죠. 메타도 맞죠. 거의 이제 포함되는 좀 같은 맞아요. 요거를 좀 포함한다 요 의미들이. 그래서 메타나 구루 같은 경우에는 그쪽 매체사 쪽에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좀 풀어놓고 진행을 해보자. 맞죠. 또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네이버 GFA 애드부스트 생겼죠. 아, 그쪽에서도 맞아요. 이제 저희가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많이 세미나도 오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셋 다 말은 똑같아. AI 기반으로 간 걸 돌릴 때는 좀 내가 막 판단해서 하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다 풀어놓고 모든 경우에 수를 던져두고 집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 걸 봤고 그래서 처음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는 많이 타지만은 리드가 좀 적게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하시지 말아라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 준호 마케터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네. 딱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요새 네. 되게 그 애드부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네. 있고 그럼 결국엔 이 AI는 처음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매체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풀어놓고 진행해야 된다. 준호 마케터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처음 진행해보는 매체니까 조금 광고비는 조금만 해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셔도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권장 예산 정도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머신러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머신러닝이 빨리 끝나야 결국에는 진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혹시 얘기입니다. 누구를 저격하시는 건지 아, 그거 아니십니까? 그 논란을 또 휩싸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난입니다, 장난. 그러면 네. 조금 업종별로 저희가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좀 유불리를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저희가 근데 이거는 매 저희가 라이브마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업종 내에서는 하고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면은 네이버에서 유리한 업종들은 좀 고관여나 고비용,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유학, 입시, 창업, 좀 이제 고민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이제 업종들이 조금 더 네이버에 유리한 것 같아요. 구글보다는. 맞죠. 네네. 딱-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 딱이 예시를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직접 닿거나 쓰는 거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쓰는 거 진짜 고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광고주분들께서도 제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계약하실 때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종이 확실히 유리한가라는 데 판단을 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네.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좀 유리한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B2B, B2B가 좀 괜찮게 먹히고 뭐 니치 업종이라 해가지고 뭐 사업용 장비나 ERP 네. 이쪽들 어쨌든 네이버가 구글보다는 평균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업종들도 잘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업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CRM 저희가 기존은 이용하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 추후에 리타겟팅 저희가 잡아줘야 되니까 네. 추후 리타겟팅을 세팅할 때 이제 CRM이라 하죠. 이제 CRM으로 리타겟팅 세팅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CRM을 좀 많이 수집되어 있는 네. 그런 업체들도 좀 구글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처음부터 구글을 시작하면은 거기서 CRM 모으고 이것저것 다 모아야 되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뭔가 세부적으로 타겟팅 걸지 말고 추후에 리타겟팅에서 이용하라. 뭐 리타겟팅이나 이제 유저 타겟 이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죄송해요 말이 안 나와요. 저희가 오늘 되게 조금 업무도 많고 네. 날씨도 이제 슬 더워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슬슬 더위를 먹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냥 미사일 다 떼고 그냥 기존 CRM을 좀 많이 보유한 업체들이 좀 유리하다 구글에서는 그 사용을 리타겟팅이나 유저 타겟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온라인상에서 조금 반복적인 접점이 중요한 업종들도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상 네. 반복 접점이 중요한
업종 뭐 예를 들면 렌탈 업종이나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엔 고객들과 꾸준히 컨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구글을 활용하시면 되게 조금 재미있으실 거다. 네. 키보드 상에서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두 번째가 아니고 이 두 플랫폼을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면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은 모든 업종들을 다 병행을 하자. 또 음. 예산 정도 있으면은 준비를 할 만한 정도 예산이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이 업종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홈티어나 인테리어, 차량, 보험 등 막 종목 경로가 좀 중요한 업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죠. 중복 경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 곳만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플랫폼을 나눠서 투자했을 때는 결국엔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대신에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네이버나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을 병행하신다고 하실 때 그 본인의 브랜드와 관련 있는 매체를 병행을 하셔야지 무작정 저쪽 업체는 뭐 한다던데 여기 업체는 뭐 한다던데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매체를 믹스하시는 건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거나 전반적인 플로우는 한번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네. 조금 저희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좀 예산 네. 분배나 이제 뭐 예산이나 저희가 실무에서 좀 쓸만한 것들, 팁 같은 것들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광고주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은 기업들은 좀 구글을 좀 중심으로 가져가고 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만 네이버에서만 네. 이제 그런 걸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어쨌든 구글은 탐색 단계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정말 찾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네. 탐색 단계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 좀 네이버에서 좀 적은 금액을 들여도 지금 탐색을 마친 사람들이 네이버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좀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네. 그 정도 쓸만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탐색을 구글로 확실하게 이제 뭐 피맥스나 디맨드젠, GDN 뭐 동영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으로 네. 저희 확장시켜가지고 많은 타겟층을 걸고 이제 검색으로는 네이버를 파워링크 중심으로 네. 좀 운영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두 가지에서 모인 모수를 다시 구글에서 네. 이제 리타겟팅 이제 세팅을 음. 하시면은 이제 그 세 가지 단계 구글에서 탐색했고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네. 뭔가 확정이 났고 어떤 써놨던 모술들을 다시 구글에 리타겟팅 해가지고 뭔가 내가 전화 일어났던 고객들에 맞춤형 다시 보여준다 그런 사람들 위주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도화도 잘 되고 AI 맞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저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중간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검이 단가가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월 정액제로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완전히 저예산 분들께서는 진행하기 좀 어려운 지면이긴 하고요. 맞습니다. 네, 대신에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만약에 중간 예산 분들께서 집행을 하신다면 왜 추천을 드리냐라고 하면 뭐 사실 상호명이 조금 비슷한 다른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 뭐 조금 업종마다 아무래도 뭐 파워링크가 먼저 노출되는지 뭐 쇼핑 검색이 먼저 노출되는지 뭐 그런 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 홈페이지를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고 싶다. 근데 파워링크가 가장 최상단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 검색했을 때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뭐 이탈률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적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DB 업종이다 보면 막 10만 원 넘어가는 이제 네. 거의 5위 구자를 올렸는데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메인 키워드 한 5개만 걸어놔도 이제 거의 브랜드 검색 광고 돌리는 방보다는
높아질 건데 그쵸. 증거가 그럴 바에는 그냥 브랜드 검색 광고 해가지고 자성어만 확실히 이용하자. 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그러면 완전 이제 중간보다는 저 완전 저예산은 좀 어떻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는지. 완전 저예산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 파워링크만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대신에 키워드는 완전히 소수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구글을 진입을 하시기에는 이 머신러닝 과정에서 사실상 무의미한 데이터들만 쌓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를 다른 곳들과 똑같이 세팅을 잡아버리게 된다면 진짜 거의 점심 먹기도 전에 광고가 꺼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진짜 한두 시간만 딱 핏하게 노출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출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먹힐 수 있겠지만 그거조차 아닌 상황이라면 사실 어디서 문의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초메인으로 들고 갈 카테고리 중에서도 초메인 키워드를 이제 완전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순위를 낮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 네. 분배가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맞습니다. 전략. 전략을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이제 전략 말할 때는 이제 어찌됐든 이게 이제 네이버나 구글은 이제 서로 다른 CRM 구조를 세팅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네이버는 CRM 자체가 수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정밀화 저희가 네. 세팅값에 있어 정밀화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유입 분석이 가능하게 좀 설정을 해달라. 어찌됐든 요거는 어느 매체를 진행하든 여러 매체를 했을 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복 유입 분석이 가능하게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세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의 핵심 포인트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가 조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GA4나 아니면 뭐 외부 툴 같은 걸로 뭐 상담 연결률이라든지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는 왜 한 여기 한 스크롤을 한 70%만 하고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상담 버튼을 상담하기 페이지까지 들어가는 유입수는 꽤 있는데 왜 상담 완료 버튼까지 이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은 이제 클릭은 이어졌는데 이탈이 많다. 요거는 뭔가 이제 광고의 문제보다는 물론 광고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광고가 키워드가 정말 후킹성이 너무 강하거나 근데 정말 광고를 했던 소재들이 정말 랜딩 페이지에 없어가지고 이탈이 나는 경우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폼이라 했나요? 그 이제 입력 박스. 네, 입력 폼. 네, 입력 폼. 입력 폼에 대해서 액션이 너무 많이 소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탈이 많이 난다. 요 경우가 가장 커가지고 이제 광고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바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를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하는 거 좋지만은 이제 이런 거 광고를 돌리면서 뭐 GA4나 레벨 툴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광고 소스별 연결률 뭐 이제 뭐 스크롤 뎁스에서 스크롤이나 보고 클릭률, 체류 시간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그 후에 이런 게 미비하구나 해서 이런 걸 기반으로 좀 랜딩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GA4라는 단어를 광고를 이제 잘 모르셔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 유튜브 봐주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시고 하셔서 어떻게 따라서 이제 설치까지는 해두시는데 네. 이걸 보고 데이터를 활용할 줄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인사이트 추출이 안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저희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GA4 관련 영상들도 저희 마케팅 학교에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참고해서 조금 딥하게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감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 그 사람의 감이 정말 좋다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길게 가고 근본적으로 정말 원인 분석하고 해결하려면은 무조건 데이터 기반으로 맞아요. 이제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시간 채팅을 주셨네요. 네. 박준우 마케터님께 질문 드립니다. 피맥스와 GDN 중 DB 수집에 더 적합한 매체는 무엇이고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질문 찹쌀떡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꼭 집어서 주셨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업종마다 아까 늘 말씀드리자면 업종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굳이 좀 포괄적으로 뽑자면은 저는 일단은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주 목적 뭐 KPI 설정했을 때 뭔가 A/B 테스트를 먼저 GDN에서 진행을 해요. 네. 어쨌든 구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배너 위주의 광고다 보니까 그래서 GDN으로 이제 소재 테스트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소재가 좀 나왔으면은 이제 PMAX로 좀 본격화 시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어찌됐든 PMAX가 검색 광고도 되고 구글에 있는 모든 광고로 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PMAX를 하고 PMAX에서도 좀 잘 나오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게 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일일이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캠페인을 새로 생성해서 뭐 그러면 동영상이 있을 거고 검색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입찰가를 수정을 하는 거죠 캠페인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좀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맥스라는 게 가장 쉬워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예민한 네. 캠페인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에셋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적용을 시켜주고 계속 이런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음부터 피맥스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네. 뭐 다른 캠페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확보를 하신 후에 피맥스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걸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해당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지만은 PMAX가 완전 전환이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완전 고도화된 AI.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캠페인 중에는 PMAX가 좀 많이 제일 고도화되지 않나 네. AI 기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AI가 조금만 고장 나면은 완전 전환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뭐 몇 개월 돌렸는데 잘 나오다가 관리 안 해줘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환이 뚝 끊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캠페인 학습이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좀 PMAX를 이제 돌리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DN이든 다른 경로로 해서 좀 효율이 나오는 소재들로만 좀 구성해가지고 PMAX를 시작하는 게 좀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 고창이 나버리는 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조금 사전에 광고주 분들께 몇 가지 Q&A를 조금 받아왔는데요. 네. 몇 가지 조금 질문을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많이 조금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리드 수가 많은데 상담률이 낮을 때는 어디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여기까지 또 말이 안 나오네. 다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리수가 많다는 거는 이제 클릭은 되고 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봐야 될 때는 광고의 소재 문제. 왜냐하면은 후킹성이 정말 잘못된 후킹성이거나 너무 과장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재에 있던 내용들이 랜딩으로 들어왔는데 없거나 그게 첫 번째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랜딩 페이지의 문제. 뭐 이제 클릭이 뭐 액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상당 문의까지 뭐 이것도 눌러야 되고 저것도 눌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러면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거는 나중에 전화 연결이 됐을 때 물어봐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좀 뭔가 리드 정말 많고 문의까지 잘 되는데 DBC이 너무 낮다 하실 때만 한두 정도 추천해 드리는 거지 그 후에는 좀 저는 비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사실 저희가 뭐 세팅을 잡는 거에서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브랜드의 퍼널 혹은 좀 유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질문을 광고주분들께 받을 때마다 조금 단순하게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브랜드의 자사 홈페이지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한 거는 이제 GA4 외부 툴. 네. 왜냐하면 이런 걸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게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좀 구글 피맥스에서는 업종 설정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종 설정이라는 게 좀 광범위한 그거여가지고 하나 좀 찝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좀 많이 들어오는 뭐 요새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식기세척기나 뭐 이런 업종들 굉장히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할까요? 설정 일단 PMAX에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차석달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답변 한번 더 드리면은 이제
DB를 이제 GDN, 네. GDN으로 소액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PMAX 네. 이제 진행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PMAX는 너무 고도화된 네. AI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식기세척기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쨌든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걔네들은 너무 솔직히 맞죠.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뭔가 후킹성 있는 것도 좋긴 하고 리드가 높은 것도 좋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ROI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PMAX도 그렇게 학습해야 돼요. 네. 뭔가 PMAX도 뭔가 처음에 학습할 때 이 사람도 문의를 하고 저 사람도 문의하네? 그러면 이제 정말 중구난방으로 뿌려가지고 이제 DB 질이 많이 낮아지는데 네. 이런 거를 처음부터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도 이제 학습을 정말로 얘가 ROI를 증대시키는 고객이 누구인가 라고 처음부터 학습하게 되지 처음부터 좀 DB 질이 낮은 고객을 타겟팅하게 되면은 나중에 리타겟팅으로 다시 바꾸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종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도 업체마다도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끝이 나서 네. 전체적으로 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시면 네. 메모장만 해도 이렇게 길 만큼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편집본이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천천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짧게 해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하자면은 네. 일단 DB 업종에서는 이제 핵심 이제는 광고 유입보다는 전환 구조가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로 플랫폼보다는 내 구조, 데이터, 서구의 종교함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미디어 믹스를 추천드린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정답은 결국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각 매체의 특성을 섞는 것. 맞습니다. 네, 진짜 이거 명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좀 극단화해가지고 이런 업종은 이런 매체가 맞고 저 업종은 이렇게 맞고 성능 뭐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좀 극단적으로 갖고 이제 정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광고주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웬만하면은 좀 광고비를 좀 올리더라도 조금 섞어라 미디어 맥스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저희가 촬영한 영상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지금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 광고 구조부터 한번 다시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에 사실 잘 다져놓고 시작을 해야 더 고도화가 되고 점점점 뭐 로아스든 로아이든 더 올라갔을 때 더 좋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그만큼 또 효과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리드가 아니라 상담으로 연결되는 광고, 요게 진짜 또 준우 마케터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런 슬로건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또 DB 업종 되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새로 또 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 준우 마케터님께도 많이들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마케터이기 때문에 네, 해당 마케팅한테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훈훈한 네.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은 DB 전문 마케터라도 업종이 조금 다르긴 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각자 마케터들이 어떤 것들을 주된 업종으로 갖고 있는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한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담 4팀 박준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